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4년 A매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 예선전 B조 6차전 경기의 1대1 무승부는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기로서는 내용과 결과 모두 많이 아쉬웠는데요. 특히 믿었던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충격적인 백패스 미스로 인한 선제 실점 상황은 많은 논란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 빛났던 것은 역시 주장 손흥민 선수가 팀을 지키고 이끌었던 리더십이었는데요. 낙담한 김민재 선수를 위로하기 위한 손흥민 선수의 행동, 경기 내내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주장으로서 보였던 행동과 인터뷰에서 느껴진 카리스마 그리고 인품, 품격은 왜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을 넘어서 어찌 보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주장이자 리더십을 보인 선수라고 찬사를 받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예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내용은 아쉬웠지만 또 결과도 아쉬웠지만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1대1 무승부에서 손흥민 선수의 캡틴 리더십이 왜 빛났는지 그 이유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 조기 확정을 위한 행보에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로 여전히 무패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6경기에서 4승 2무로 승점 14점, 2위인 이라크와의 승점 차이가 3점이고 또 3위인 요르단과의 승점 차이가 5점이다 보니까 아직 내년 3월 일정에 확실하게 우리가 본선 직행을 미리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어려워졌는데요. 무엇보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도 아쉬웠다. 또 우리가 홈에서 치렀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빈 것에 이어 이번에도 팔레스타인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드러났던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팀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날 경기 팔레스타인이 첫 승에 대한 염원도 강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쟁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진정한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립지역인 요르단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의 팔레스타인 팬들이 찾아온 가운데 굉장한 투쟁심을 보였어요. 손흥민 선수도 팔레스타인의 이제 투쟁심, 싸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도 상대의 의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퀄리티나 클래스나 테크닉을 넘어서서 이 경기에서 공을 우리가 따내겠다, 우리가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게 팔레스타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의지가 때로는 굉장히 좀 거친 플레이, 우리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었던 너무 무모한 태클, 몸싸움, 신경전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행동은 그야말로 모범 중에 모범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B조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요르단이 그래도 쿠웨이트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우리와의 승점 차이가 5점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도 이라크는 오만 원정에서 1대0의 신승을 거두면서 우리와의 승점 차를 3점으로 좁히게 됐거든요. 어찌됐거나 한국과 이라크가 나란히 본선 직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3월에 있을 요르단과의 홈 경기만 사실 이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본선 진출이 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경기에 분명한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인데 특히 우리가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장면은 새롭게 구성한 우리의 조유민,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체제에 균열이 생겼던 특히 우리가 빌드업을 중시하고 조금은 경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번 경기는 특히 이명재 선수를 왼쪽 센터백 영역으로 내려서 3인 빌드업의 구조를 좌우 풀백 중에 서령호 선수가 사이드로 쭉 올라가고 이명재 선수가 내려오는 비대칭 구조로 가져가는 속에서 좀 이 후방 빌드업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명재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합이 조금은 어긋나는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 두 명의 센터백 조합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민재 선수와 조유민 선수도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는 눈빛만 봐도 혹은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바로바로 좀 캐치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완벽한 조직력까지는 아니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공중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일단 상대 수비와의 힘겨루기에서 이겨내면서 발로 공을 차단했고 그렇게 다시 튀어오른 공을 헤더로 걷어내면서 끝까지 본인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튀어오른 공을 수비형 미드필드인 박용호 선수가 확보할 때 상대의 4명의 선수가 우리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단 백패스가 들어갔던 것 자체가 물론 본인의 자세가 등을 돌리고 수비수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뒤쪽으로 또 이명재 선수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안전하게 공격 방향으로 처리를 했어야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을,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낸 상태에서 역습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상황에서의 선택도 아쉽긴 했지만 여기서 이명재 선수가 뒤로 공을 돌렸을 때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그 뒤에 커버하고 있던 조유민 선수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서령호 선수라든지 어느 위치든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바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시원하게 뻥 차내거나 아니면은 공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다시 수비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뒤에서 공을 소유하고 간수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홀로 에워싸이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압박을 받은 김민재 선수가 결국 근거리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줘봤자 끊길 수 있고 여기서 바로 카운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골키퍼 조현우 선수 쪽으로 백패스를 시도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명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잔디 상태였어요. 잔디가 좀 길었고 그라운드 상황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날 패스가 쭉쭉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했고, 그런 점들이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만들어갔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가기가 또 하나 어려웠던 부분인데, 사실 잔디 탓을 하기에는 상대팀도 그 잔디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를 똑같이 하고 그 잔디를 파악해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선수의 실력이자 팀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잔디가 안 좋아서 생각보다 패스가 잘 안 나갔다, 그래서 실수가 발생했다, 이런 변명은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그라운드 상황에 맞는 패스를 하지 못한 김민재 선수의 실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조현우 선수를 향한 패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속도가 줄어들면서 팔레스타인 선수가 이 공을 차단해서 골을 넣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물론 상대의 압박 속에 자세가 불안정하기도 했었고 잔디 상황도 평소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은 김민재 선수가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었다. 여기서 확실하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바깥으로 공을 차낸다거나 최소한 우리의 골 방향으로는 공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찌됐거나 꽤 이른 시간에 우리 수비가 집중력을 잃었고 김민재 선수가 김민재 선수 잡지 않은 플레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지적한다면, 골문에 있던 조현우 선수가 우리 수비수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밖으로 나와서 본인이 수비수들과의 거리를 좀 좁혀놓고 유사시에는 본인이 또 한 명의 수비수의 역할을 해주기 위한 위치 선정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너무 뒤로 물러나 있었고 또 뛰쳐나오는 타이밍도 늦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결국엔 선방 능력은 뛰어나지만 골키퍼로서 또 한 명의 수비수의 역할, 스위퍼 키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숙제가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 드러난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팀이 김승규 선수가 또 한 번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가운데 발밑이 조금 더 좋은 골키퍼,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또한 많이 시도하는 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골키퍼를 조금 더 기회를 주면서 또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골키퍼를 키워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광주FC가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김경민 골키퍼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김경민 골키퍼의 강점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의 필드 플레이어 같은 그런 공을 다루는 능력과 패스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소집된 김경민 선수를 물론 바로 AH 데뷔전을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기회를 줘가면서 본선에 갈 때는 조현우 선수가 김승규 선수의 회복이 어렵다라면 거의 확고한 주전 골키퍼로서 너무나 안정적인, 좀 안전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경쟁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의 백패스가 이 실점에 빌미이자 책임이 있는 소재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반 12분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4분 만에 우리가 동점골을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손흥민 선수가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본인이 스스로 골을 만들어내는 개인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선수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벌려서 자리한 이명재 선수를 향해서 오른발 발뒤꿈치 패스로 딱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수비수 두 명의 시선을 따돌리면서 공을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재 선수가 다시 가운데로 공을 전개하려고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사익 공간, 이명재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사익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3자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수비 간격도 벌리고 공이 어디로 갈지 누가 공을 받을지를 혼란을 시키면서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연결되도록 해줬던 놀라운 움직임, 오프 더 볼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지 않고 흘리고 뒤로 빠져들어가고, 이 공을 정작 받은 이재성 선수는 두 명의 선수 사이로 빠져나온 공을 논스톱 패스로 손흥민 선수의 동선에 맞춰서 찔러줬고, 손흥민 선수는 각도가 부족한 상황
상황에서도 오른쪽 골문 하단 구석을 찌르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에 이어서 보이지 않았던 현장 직캠을 국내 방송사들이 공개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넣었을 때 자신의 실수로 선제골을 내주고 낙담하고 있던 정말 좌절감을 느끼던 김현재 선수를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내가 만회했어. 이제 우리 다시 원점이야. 또 이렇게 좀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또 후반전을 1대1 상태인 채로 또 들어갈 때 전반전을 맞추고 들어갈 때 김현재 선수가 유독 힘없이 고개를 떨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가가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는 장난스럽게 이제 끌어안고 포옹을 하더니 목 부분에 이제 목 키스를 약간 간질간질하게 하면서 장난치면서 분위기를 풀게 만드는 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좀 무겁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장난스럽게 위로를 하고 친밀함을 보여주면서 친근감을 보여주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후반전을 마음 좀 놓고 경기할 수 있도록 보여줬던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주장이냐 단지 무게 잡고 형이고 선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친구 같고 또 정말 동네 형 같고 친형 같고 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주장 팀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주장이 있다라는 것은 토트넘도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에서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리더십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경기를 마쳤을 때 결국 1대1 무승부로 끝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을 이끌고 또 원정 팬들, 우리 팬들 앞으로 가서 끝까지 또 앞장서서 인사를 하고 또 모범을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경기를 했든지 또 우리가 경기 중에 어떤 감정이 들었던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모습들, 국가대표로서 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또 모범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저희가 경기를 마쳤을 때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거칠게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존중하는 인터뷰를 했던 손흥민 선수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도 상대가 좀 무례한 행동을 취하면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할 말은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품위를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팔레스타인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마치 본인이 윗사람인 양 뭐 아주 격이 없이 어깨 동무를 하게 되는데 이 어깨 동무를 딱 뿌리쳐요.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을 존중하고 상대팀과 친근하게 지내는 편이긴 하지만 이 태도와 자세 자체가 조금 무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딱 뿌리치면서 좀 뭐 하는 거냐 하고 딱 눈빛을 쏴보내고 일가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의 다른 선수들도 들어왔고 또 가세했고 팔레스타인의 주장인 알 바타트 선수도 공격적인 의도 아니었다 왜 그러냐 싸우지 마라 라고 이제 말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더 격분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자 손흥민 선수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웃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정시키는 모습들 결국에는 본인이 딱 정색해야 될 땐 하고 또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나서 좋게 마무리할 수 있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굳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상대와 나 모두 기분 좋게 경기를 떠날 수 있는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다. 이 장면 이후에도 결국에는 다른 또 팔레스타인 선수와 함께 악수하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또 좋게 이런 훈훈한 장면으로 경기를 끝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상황도 있었고 우리 선수들이 다칠 뻔한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은 팔레스타인 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속에서 이렇게 경기를 준비하고 또 헌신을 했던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배워야 할 부분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데도 훌륭하게 준비했고 또 그들이 준비한 경기 플랜을 경기장에서 잘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못한 건 뭐 이런 상대가 뭐 잘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고 우리의 실수도 있었고 또 실점 후 그래도 바로 반등하고 있다 동점골을 만든 것은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분하게 이 경기를 돌아봤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채워야 하는지 얘기했는데요. 특히 팀의 주장으로서 올 한 해의 마지막 A매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고생하는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하면서 아시안컵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나 3% 많게는 10% 정도나 부족한 모습이었다. 올 한 해 대표팀 분명히 아쉬웠다라고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대표팀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언젠가 내가 대표팀을 떠나야 하는 그때가 온다면 100% 이 만족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고 싶다. 즉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한 중요한 대회를 마무리했을 때 몇 프로 아쉬웠다 몇 프로 아쉬웠다 다음엔 채워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게 할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내가 떠나도 되겠다. 내가 없이도 우리 대표팀이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팀을 만들고 나서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엔 그 이야기는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원정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과를 또 한번 도전하고 또 아시안컵 우승을 이뤄내고 내가 떠나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후계자들에게 내가 가진 노하우와 아이디어와 또 많은 장점들을 전수해주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을 생각하는 마음, 또 한국 축구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어떤 마음으로 매 경기 또 매 순간을 또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부터 후배 선수들, 부주장인 김민재 선수가 힘들어할 때 다독이는 모습부터 모든 행동과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해외, 다른 국가대표팀을 대하는 행동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축구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또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정말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모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더 뭉쳐서 또 축구 팬들에게 행복한 한 해, 선수들에게도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만들고 싶다라는 말로 우리가 축구로서 또 많은 팬들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선수들도 특별한 결과를 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의지, 팀적인 의지, 또 국민적인 의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이날 A매치 51호 골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론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것은 팀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팀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두 경기가 모두 홈에서 펼쳐지죠. 오만과 3월 20일 저녁 8시 그리고 요르단과 3월 25일 저녁 8시인데 잔디 설정에 따라서 또 어떤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치를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오만 요르단전을 그래도 연달아서 이긴다면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조기에 본선 진출을 확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를 이겨낸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확정이 될 것 같고 6월 10일 쿠웨이트와의 이제 마지막 이번 3차 예선 경기에서는 우리가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는 본선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손흥민 선수는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를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치르게 되는데요. 이어서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주중 경기까지 또 이어지는 풀럼, 본머스, 첼시, 레이저스까지 올 연말까지 이제는 주중 주말 경기 쉴 틈 없는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토트넘에서도 입스위치 타운전을 풀타임으로 소화했고 이번 팔레스타인전 대표팀 경기도 풀타임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상 이슈가 없는, 부상 걱정이 없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제 토트넘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많은 축구계에 귀감이 되는 그런 활약을 펼쳐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실시간 입중계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